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분의 매력을 또 느껴보는 시간. 청취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보험 상담소 문 열어주시죠. 네, 내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보험 상담소 오픈합니다. 보험인 듯 보험 아닌 보험 상담소. 네, 이번 주 주제는 한 주간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수술비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청취자 사연은 물론이고 어렵지만 재밌게 풀어가는 판례 이야기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좀 때려줘요. 맞아요. 어떻게 좀 해봐요. 욕심이 항상 마음이 어. 여기 커지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지난주 수술비에 대한 문의 정말 많았어요.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반복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또 나중에 실손의료비가 많이 올랐을 때도 대비할 수 있는 수술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만큼 인기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보면은 보험에서 수술비 특약이 딱 빠지면 팥없는 단팥빵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게다가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보험 판례까지도 두 분이 오늘 또 재밌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수술비는 정말 중요하죠.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런 경우는 질병이죠. 그렇죠.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물어보시니까. 네,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디 다쳐서 오셨어요? 이건 상해죠. 그리고 나서 우린 얼마나 아픈지 다쳤는지를 보기 위해 검사를 해요. 이후 치료를 하죠.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대부분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갑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치료의 대부분은 또한 수술에 해당하는데요. 수술비가 넉넉하게 보장이 된다면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술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보험회사가 생각하는 게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거 진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레이저 치료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이건 수술에 해당합니다. 라고 판결을 했죠. 그래서 지급하라고 결론이 났고요. 네. 보험회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보험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진진하고 이게 알면 받을 수 있고 모르면 못 받는다. 이 말이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분쟁이 많은 만큼 약관의 중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또 무엇보다 약관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데 그 이유 또한 소비자들의 울고 웃는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약관 보시면 정말 귀여워요. 조그만 책자 같거든요. 예, 지금은 10,000원대의 저렴한 운전자 보험 하나만 가입해도 백과사전 같은 게 떡하니 집에 도착합니다. 요즘에 저도 두 분 덕분에 약관을 좀 챙겨보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오. 예전에는 보험은 증권만 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소비자한테 제일 중요한 어떤 때 보장받는다라는 내용은 약관에 자세하게 써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소비자를 가장 많이 보호해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40조의 약관 해석을 보면 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계약자에게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돈이 많은 사람에겐 친절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신의 성실이라는 것도 팍팍할 수도 있는 요즘 세상에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신의 성실, 신의 성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요거 좋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아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수술비의 정의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엔 회사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원까지 가는 다툼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떡하니 약관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도 현실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필요한 순간이 되고 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보험 가입을 잘못한 경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 알고 있던 경우, 안 되는 건데 된다고 알고 있던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필요한 순간이 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잡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보험상에서 판단이 애매할 때, 오늘 두 분이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경우는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고 홀로 맞서기에는 잘 모르니까 쉽지 않아서 내 편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또 절실한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약관의 해석의 마지막 문항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소비자를 위한 멋진 내용입니다. 회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입니다. 사실 확대 해석하는 경우는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죠. 그렇죠. 보험회사가 소비자보다 더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확대 해석인지 공정한 해석인지는 소비자가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소비자가 자신의 보험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반박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공정한지 판단도 되는 거고요. 보험사가 확대 해석을 한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이 만나본 분들 중에 그런 경우 있나요? 네, 물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가 중요한데요. 하지만 차후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누구는 바로 지급받고 누구는 보험사 직원이 나와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경우 보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알릴 의무와 관계없는 치료력도 문제 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지? 네, 그럴 때 정확히 확대 해석인지 아닌지 모르는 소비자분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는 눈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관련해서 실손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한 통증, 복통, 두통 등으로 내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관련이라는 말로 보험금 지급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임신을 한 분이 네. 배가 아파서 내과를 찾았는데 임신하신 분이어서 실손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임신 중에 실손 가입자들은 임신했다는 이유로 실손 지급받지 못하는 게 진짜 맞는 걸까요?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게 맞아요. 하지만 임신 관련 외에 다른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 진료를 보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네, 임신부가 임신 때문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방금처럼. 예, 그렇죠. 보험사의 그 일방적인 확대 해석으로 보험금 지급을 못 받는 상황이 종종 생기고 있는 거예요. 참 매주 느끼는 거지만 약관이라는 게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약관에 대한 이해도 참 잘 되고 평소에 놓치고 있던 내용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기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노래 부르실 때와는 확연히 달라져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수술비 특약에 대한 의견 충돌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신 청취자분의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 사연을 주신 분은 허리 디스크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다가 결국 병원을 찾아 허리 시술을 받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네,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오래되거나 척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신경과, 신경주의 염증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경막이라는 척추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박강 공간이 섬유화가 생기는데요. 딱딱하게요. 섬유화는 딱딱해지는 걸 말하는데 섬유화와 유착이 발생해서 불편함 혹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병원에서 카테터, 그러니까 즉 가는 관을 이용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경막외 유리 박리술 또는 경막외 신경 성형술을 많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렵네요. 네. 중요한 건 보험회사에서 카테터를 이용해 약물 주입을 하는 행위는 수술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카테터를 이용한 약물 주입은 약관상의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터를 이용해서 약물 주입을 하는 치료를 받는데 네. 그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약관에 대한 써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바늘 또는 관을 꽂아서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라는 곳에 해당이 된다면서 수술이 아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 근데 허리 시술을 한 건데 음. 입원도 했죠. 네. 마취도 했죠. 수술실에서 치료까지 받았죠. 수술실 들어가면 수술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죠? 중요한 건 음. 보험회사가 수술을 어떻게 보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생체를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수술로 본다. 뭐라고요? 생체를 절단, 절제, 자르거나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걸 그러니까 보는데 하지만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내는 것이 아닌 주사기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흡인, 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술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용 중에 절제, 절단, 등 이렇게 조작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등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 네, 이 등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등은 2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후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하거나 같은 종류의 것들이 더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죠.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따라서 갑상선 고주파 열 치료술의 경우도 결절을 태워 없어지게 함으로써 제거하는 목적이라 절제, 절단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꼭 절제, 절단을 하지 않는다 해도 등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면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약관에서 보면 수술이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생체를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하는 것을 수술로 본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 등이라는 게 적혀있기 때문에 등등등등등 여러분 등 아시잖아요. 등등등등등 너랑 나랑 등등등등 그 등이 되기 때문에 등에 해당된다면 수술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으로 정확히 적어놓지 않은 거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유리하게 해석. 맞아요. 네, 계약자에게 맞습니다.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에 정확히 내가 받은 수술이 적혀 있지 않다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약관을 꼭 갖고 계시라는 거고 그 약관 안에 내가 받은 수술이 정확히 적혀 있지 않다면 예외 사항으로 그렇다면 그거는 받아야 마땅하다. 자, 앞서 3부에서는 청취자분의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얇은 주사간 카테터라는 걸 이용해서 약물 주입을 하는 경막 외 유착 박리술이라는 걸 받았는데 보험회사는 이게 수술이 아니다. 보험료 지금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두 분 전문가께서는 다른 답변을 주셨어요. 약관을 보면 의사가 생체를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하는 것을 수술로 본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약관이 정답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절단, 절제에 해당하진 않지만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술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청취자분도 보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속이 다 시원한데요. 자, 그러면 이 청취자분은 일단 보험회사로부터 못 드립니다. 지금 못 해드려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하면 돼요? 우선은 보험금을 보험금을 주지 않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부지급 확인서라는 서류 발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판례가 사실 나온 이상은 지급하는 게 맞죠. 소비자분들이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묻기는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급 확인서라는 서류는 큰 힘을 갖고 있는 서류이고요. 보험회사에 바로 요청하세요.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서류고요. 보험은 가입할 때랑 청구할 때 정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네. 다르죠. 그리고 또 정확히 알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으니 부당한 경우에 처해 있으시다면 저희가 도움 너무 드리고 싶고요. 부지급 확인서만 요청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급 확인서가 아닌 보험금이 입금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부지급 확인서라는 마법의 거.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아니한 이유를 적은 확인서 요거를 받으시면 된다. 그렇군요. 네, 이 수술 아닌 수술 같은 너. 뭐라고? 네, 이 수술인데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받지 못한 사례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가 작가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봐요. 너무 잘하고 있네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얘기다 싶은 청취자분들이 계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신 차려야지. 네. 한 가지 사례를 더 알려주신다고요. 네. 네. 네, 사실 주위에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다시 침착하게 매년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몫인 것 네, 같아요. 항상 창피함은. 그러니까요. 다들 재밌어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맞아요. 굉장히 많죠. 네. 네,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 만큼 음. 우리나라 인구의 12%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 합니다. 굉장히 또 많아요. 맞아요. 국내에서 매년 4에서 6%나 증가하는 무서운 질병이기도 한데요. 음. 무엇보다 당뇨는 합병증 때문에 가장 위험하죠. 음. 그 중에서도 당뇨 망막병증으로 아.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당뇨 망막경증은 망막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겨 부종 등 기능을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레이저 응고술로 치료하고요. 이건 역시 수술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보험회사는 범망막 레이저 응고술이 수술이 아니다 판단을 했고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했지만 보험회사는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너무 반갑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2주 전에 그런 거 소개해 주셨었죠. 이소성 몽고 반점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도 판사님이 아주 멋지게 또 판례를 남겨주셔가지고 그 뒤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 네. 여기서도 또 멋진 판결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판례에 대해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보험사는 범망막 레이저광 응고술이 신생혈관을 응고시키는 것으로 어떤 신체 부위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게 아니라 신체 조직을 동결한다는 의미에서 신경 차단에 가깝다. 그래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아, 절단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이 아니다. 네. 이게 보험사의 입장이었고요. 네. 네. 또한 범망막 광응고술은요. 눈의 어떤 병적 증상을 없애거나 완화하려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해 실명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시행되는 점을 전체 반론의 취지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참 하지만 구구절절하네요. 네.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판사님이 쿨하게 판결에 시하는 보험 약관의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부당하다 하면서 정말 멋진 결론을 내놨습니다. 보험 네.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면은 수술이라고 봐야 된다. 네. 네. 너네가 요거 수술 아니라고 안 했잖아. 맞아요. 그럼 수술이라고 봐야지. 네. 그렇죠. 이렇게 정답. 판사님께서 네. 멋지네요. 네. 그래서 이 판례의 결론은 수술비 1,600만 원과 이에 대해 송달 다음 달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와. 이 판사님 보험 약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두 분과 관련된 분이 아니실까? 아닙니다. 그렇군요. 너무 멋진 판결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겠어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망박 경증은 당뇨병 환자의 36.1%가 진단을 받을 만큼 당뇨병 합병증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고요.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죠. 또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범망막 광응고술은 수술이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판례 후에 보험사들 약관 싹 뜯어 고쳐야겠어요 라고 최윤서님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레이저로 치료받는 질환이 생각보다 참 많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판사님들이 여기저기에서 좋은 판례들을 또 남겨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자창으로 보내주신 여러분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최윤서님께서 최근에 50견 치료차 정형외과 치료를 몇 개월 받고 실손 청구를 했는데 낸 치료비에 비해서 너무 소액이 들어왔어요. 진료비 내역, 청구 내용, 입금 금액 확인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소액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하셨는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언제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증권과 그 내역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4728님께서 실손보험 예전 거랑 이번 거랑은 차이가 어떤 거예요? 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게 연도별로 다 살펴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예전 보험과 지금 보험의 차이
요거를 조금 살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일단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나왔죠. 1세대 실손은 2009년도 10월 이전 거. 네, 질문 혹시 이거 답변한 시간 얼마나 있어요? 하시다가 너무 바쁘면 끊을게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100% 실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말할게요. 아. 네, 지금이랑 많이 차이가 나실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부담금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세대별로 내가 부담하는 금액,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조금 떼고 주죠. 전부 다 주지 않고요. 그 금액에 대한 차이이고요. 중요한 거는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떼요. 그래서 4세대가 제일 많이 떼죠. 그래서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보험이 언제 몇 년도 상품인지 모르겠지만 실손 얘기는 사실 1시간이 모자르죠. 맞아요. 네, 왜냐면 몇 년도인지 너무 궁금한데 재밌게도 16년도 실손은 2세대 실손이긴 한데요. 하지정맥류가 또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17년도엔 다시 돼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갖고 계신 실손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내가 내는 보험료가 합당한지 그게 나에게 맞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윤선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질문 주신 내가 청구한 것보다 너무 적게 들어왔다라고 하신다면 몇 년도에 가입하신 건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또 뭘 청구했는데 뭐가 덜 들어온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혹시 실손 보험도 청구를 했는데 잘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엄청 많이 잘못 들어와요. 아 진짜요? 네. 어쩐지 그런 경우- 저도 너무 적게 들어와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 A라는 고객님이 청구했는데 B라는 고객님 이름으로 보험금이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네. 아, 서로 잘못 입금해 준 네, 거예요. A와 네. B에게. 그럼 불쌍하게 전화 와요. 다시 반원을 네. 다시 입금을 해주시면. 아, 돈이 왜 그런 경우도 들어왔죠? 막 있구나. 세상에.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살펴봤고요.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약관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네, 둘째,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셋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네, 자 감사드리고요. 두 분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